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화 마구를 빠져나와. 단원이 한 반쯤 나갔을 때 상호는 중국놈과 짝을 지어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순자를 데리러 가는 세 놈과 함께 나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 하였으나 그들 세 사람은 한패가 되어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상호와 중국놈에게는 40-50분쯤 후에야 나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호는 3층 층계로 올라가면서 어찌해야 순자를 만나게 될꼬 하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3층이나 올라와 보니 그제야 거기가 땅 위였습니다. 좁다란 복도를 지나고 조그만 방을 셋이나 지나니까 널따란 요릿집이 나왔습니다. 따로따로 놓여있는 10여 개의 식탁에 손님이 서너 명씩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흉악한 놈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천연스럽게 요릿집을 꾸며 장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단원들의 소굴로 통하는 땅속 길을 파놓고 드나드는구나 생각하니 상호는 새로이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호는 순자를 만나는 것, 만나서 빼앗아 도망갈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무심히 중국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앞서 나가던 중국놈이 벌써 문 밖의 한 길에까지 나갔건만은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골몰하느라 걸음걸이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상호가 지나가는 옆 식탁에 혼자 앉아 있던 손님이 한쪽 발을 쑥 내밀자 상호는 그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하였습니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앉아있던 손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과의 말을 하면서 엎어질 뻔한 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나요 하고 급하게 속살거렸습니다. 상호가 보니까 천만 뜻밖에도 그는 기호였습니다. 웬일이오? 상호가 기뻐서 손을 흔들며 물으니까 앉으시오. 크게 말 말고 여기 앉으시오. 하고 기호는 눈짓을 하여 상호를 그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놈들을 이리로 도망하게 시킨 것은 내가 앉으시오. 기호는 역시 작은 소리로 속살거렸습니다. 응? 당신이 시킨 짓이라니? 아까 저쪽 집에서 문지기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갔던 것이
나야요. 그래 내가 눈치채라고 당신의 발을 꼭 밟지 않았나요? 옳지 옳지. 나는 문지기가 왜 나한테 덤비지 않고 발등만 밟았을까 하고 지금까지도 궁금히 여겼었지. 당신이 안으로 들어간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도로 나오지를 않아서 얼마나 염려하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소식을 알아보는 재주가 있어야지. 당신이 혼자 그 속에 들어가서 붙들기나 하였으면 당장의 생명이 위태할 듯 싶어서 마음이 조비비 듯하여 무슨 꾀를 생각하다 못해 주머니에 있던 돈 5원짜리를 꺼내서 묶여있는 문지기 놈에게 주고 살살 깨웠지요. 그러니까 그놈이 5원짜리를 보더니 묻는 대로 대답을 잘합디다. 그래 문을 지키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뛰어들어가서 두 팔을 엇갈라 질러서 보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 급할 때면 초인종을 누르면 땅속길로 도망하는 법이 있는 것도 배웠지요. 그래 그 땅속길로 도망하면 이쪽으로 요리집으로 빠져나오는 것까지 알고는 그놈과 옷을 바꿔 입었지요. 그리고 회중전등을 켜 얼굴을 대강 그놈처럼 꾸며서 들어갔던 거예요. 참 잘하였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모를 것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나요? 아무 염려 마시오. 여기는 보통 요리집으로 꾸민 것이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술을 먹어도 되지요. 이야기를 크게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야요. 옳지 옳지. 그래 변장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꼭 붙들려서 고생을 당하는 줄 알았던 당신이 거기 무사히 앉아있는 모습에 우선 안심하고 위험하다는 보고만 얼른 하고 도로 뛰어나왔지요. 그래야지 거기 오래 있으면 서툴게 변장한 것이 탈로 날까 봐서요. 밤이라 그런지 얼른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초인종까지 눌러놓고는 이제는 모두 땅속길로 해서 요리집으로 나오려니 하고 다시 옷을 바꾸어 입고 이리로 뛰어와서 술 마시는 채 하고 당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참말 잘하셨소. 그런데 그 문지기 놈은 지금 어디 두었소? 그놈은 역시 묶어놓은 채로 그 벽돌집 대문 안에 제가 앉아있던 문지기 자리에 눕혀놓았지요. 옷을 벗기고 나서 다시 묶었구려. 그럼 어떡하나요? 고생스러워도 잠깐만 묶여 있으라고 했지요. 나중에 돈을 또 주마고 했지요. 상호는 기호가 항상 자기만큼 재주와 꾀가 적은 줄 알고 갑갑하게 여겼는데 오늘 일을 보니 참말로 기뻤습니다. 그만하면 든든한 일꾼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기뻤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어찌 되었나요? 그 안에서 못 만나셨나요? 이번에는 기호가 물었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놈들이 순자를 여기에다 감추어 둔다고 새 놈이 데리러 갔어요. 곧 올 것입니다. 그럼 그놈들을 쫓아갈 걸 그랬습니다. 그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나오는 차례가 그렇게 되어야죠. 그래 놓치고 만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기다려보지요. 이리로 데리고 올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만난다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을 텐데요. 까딱하기만 하면 저쪽 안에서 몇 명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어쩔까요? 큰일이구려. 여기서 만나면 빼앗지도 못하고 다리어요. 그러니 어쩌면... 상호가 말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나 기호의 어깨를 꾹 찌르면서 쉿 하였습니다. 기호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이켜 상호가 보는 쪽을 보니까 일은 벌써 닥쳤습니다. 한 길로 난 문이 열리고 세 놈의 남자가 먼저 들어서는데 그 뒤에 단장의 마누라가 순자를 데리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 순자, 순자, 불쌍한 순자.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병자같이 파랗게 마른 저 순자의 참혹한 얼굴. 두 사람의 눈에는 벌겋게 핏발이 서고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상호의 눈에는 눈물이 솟았습니다. 제29화 나다 상호다. 실상은 77단의 비밀 소굴이면서 겉으로는 무손님을 드나들게 하는 요릿집, 무서운 요릿집. 3층 지하실까지 있는 이 마귀의 집안에 악한이 얼마나 엎드려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거니와 깊은 밤이건만은 대낮같이 휘황한 전등 밑에 이상저상에 앉아서 술과 요리를 먹으며 앉아있는 놈들도 어느 놈이 정말 손님인지 어느 놈이 악한 패들인지 몰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리는 괴상한 요릿집에 대담스럽게 앉아서 상호와 기호가 순자를 구해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장 마누라와 단원 세 놈이 불쌍하게 파리한 순자를 애워싸고 요릿집 앞문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놈의 떼가 10명이거나 100명이거나 상관하지 말고 와락와락 달려들어 번개같이 순자의 몸을 빼앗아 가지고 총알같이 도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 경우에 꿈에도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는지 모르는 터라 두 사람은 울렁거리는 가슴, 떨리는 주먹을 쥐고 그대로 보고서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어서 있던 상호는 털썩 주저앉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목에 걸린 줄에 달린 연필로 급하게 참말 급하게 썼습니다. 나다 상호다. 염려 말고 있거라. 오늘 밤 안으로 기호 씨와 함께 구하러 오마. 이렇게 휘갈겨 써서는 읽어볼 사이도 없이 소나기에 웅크려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동안의 단장 마누라는 순자를 데리고 요리조리 휘휘 둘러보면서 요릿집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문 쪽으로 가다가 털보 주인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보기에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꾸미느라고 일부러 길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상호는 갑자기 술이 무척 취한 걸음걸이로 오늘은 몹시 취한다 하고 취한 목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비틀비틀 단장 마누라가 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처음 발견한 듯이 물끄러미 단장 마누라의 목과 등떨미를 들여다보다가 참말 미인인걸. 우리 미인 나하고 인사 좀 합시다 그려. 하면서 엎어지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단장 마누라를 안으려 덤볐습니다. 에그머니 망측해라. 단장 마누라는 일본말로 소리치면서 급히 몸을 피하였으나 상호는 벌써 그의 왼손을 잡고 비틀비틀 순자 앞에 쓰러져서 매달렸습니다. 요릿집이라 이런 술주정꾼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남들은 모두 그리 대단히 여기지 않고 재미있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중 주인 털보와 부하 3명만은 벌떡벌떡 일어서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차하기만 하면 달려들려는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단장 마누라는
자기가 잡힌 손을 뿌리치기에만 애를 쓰느라고 상호의 다른 한쪽 손이 순자의 손과 마주 닿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부하놈들은 단장 마누라의 몸에만 주의하느라고 번개같이 빠른 상호의 동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술을 잡수려면 혼자 얌전하게 잡숫지. 이게 무슨 신뢰의 짓이오. 단장 마누라는 참다 못하여 이렇게 제법 점잖게 꾸짖는 소리를 하고 잡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는 벌써 순자의 손에 명함을 쥐어준 뒤라 상호도 정신을 차린 채 하고 벌떡 일어서서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요리집 보이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고 능청스럽게 비틀거리면서 사죄 인사를 한 다음 비틀비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기호의 넓적다리를 넌지시 꾹꾹 찔러 재촉해가지고 돈 몇 푼을 술값으로 놓아두고 역시 비틀걸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30화 귀신 같은 계책. 바깥은 선선한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거의 새벽에 가까운 밤중이었습니다. 상호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호에게 나는 여기 서서 요리집 안을 살피고 있을 테니 그동안에 당신은 여관으로 가서 여관 위층 주인방 앞에 매달린 그 세 장을 떼어가지고 속히 오시오. 요리집이 닫히기 전에 속히 오셔야 하니 가다가 인력 거라도 잡아타고 속히 갔다 오시오. 하였습니다. 기호 역시 상호의 계책을 얼마쯤은 짐작하는 터이고 더구나 지금은 시간을 어물어물 지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말 없이 뛰어가서 인력 거꾼을 깨워가지고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호는 기호를 보내놓고 요리집 앞 어두운 벽 밑을 오락가락 하면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털보 주인이 두어 번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곧 다시 나오고 술 마시던 손님 중에는 세 사람이 나갔으나 그 대신 또 새로운 세 사람이 한 패, 다섯 사람 한 패가 모두들 얼큰이 취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리를 잡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세 사람 패는 유성기를 갖다 놓고 요란한 중국 노래를 틀고 있었습니다. 대체 중국의 이따위 간편 요리집이란 밤이 새도록 내처 문을 안 닫고 장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날이 새거나 해가 돋거나 마음 놓고 느긋하게 마시는 것이 보통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쩐 일인지 요리집 저쪽에서 단장 마누라가 나오더니 거기서 술 마시고 앉아있던 기다리 녀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저편 어두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인력거가 뚜루루루 요리집 앞에 와서 우뚝 섰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기호였습니다. 기호는 돈을 달라는 대로 주어 인력거는 돌려보내고 상호에게 세 장을 쥐어주면서 주인 녀석은 잠이 든 모양이더만 하인이 자지 않고 있어서 몰래 떼어오느라고 혼이 났소. 하였습니다. 그랬겠지요. 자, 이제 또 들어갑시다. 상호는 기호를 앞세우고 세 장을 든 채 요리집으로 비틀거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암만 해도 술이 덜 취해서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또 마시러 왔지. 상호는 상 아래에 쓰러질 듯이 자리 잡고 앉아서 술과 두어 접시의 요리를 청해 먹으면서 자주 기호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비밀 이야기를 한참이나 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술기운이 온 방에 넘쳤습니다. 손님들의 콧노래도 점점 높아지고 유성기에도 점점 요란한 무도곡 같은 것이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다 일어서서 비틀비틀 하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고 떠드는 주정꾼도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호는 넌지시 새장문을 열어서 그 속에 있던 새를 한 마리 내놓았습니다. 노랗고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몹시도 시원하다는 듯이 요릿집 천장으로 후루룩 날아올랐습니다. 상호와 기호는 실수하여 놓친 것처럼 꾸미느라고 벌떡 일어서서 아이고, 아이고, 잡아라, 잡아라 하고 떠들면서 이리저리 새를 쫓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술 마시던 다른 패들은 야, 이거 심심치 않은 구경이 생겼다 하고 손뼉을 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자기네의 머리 위로 날다가 전등을 건드려서 흔들거리고 전등 위에 앉아있던 숱한 먼지가 요리 접시와 술잔 위에 재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밑에서 웃고 앉아있던 패들도 골이 나서 모두 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는 여러 사람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이리저리 날면서 똥을 찍찍 깔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와 털보까지 쫓아와서 새를 잡으려고 총채를 들고 혹은 빗자루를 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여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리창이나 문을 열어놓았으면 그리로 새가 날아가고 아무 일도 없으련마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몰려다니느라고 쿵쾅쾅 쿵쾅쾅 안에서 듣기에는 바깥 요릿집에 난리가 난 것 같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에 있던 놈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쫓아나왔습니다. 그 틈에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호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후다닥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새를 쫓아다니느라고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이나 새를 잡느라고 소동하는 중에 몸이 날씬한 손님 하나가 모자를 벗어들고 후려갈겨서 구석으로 몰아 모자로 사문 눌러서 시원스럽게 잡았습니다. 쫓아다니던 모든 사람이 시원해하면서 휴 하고 숨을 돌려 쉬었습니다. 야, 요 놈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미치게 하였담? 하면서 사람들은 잡은 새를 들여다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얄미워하기도 하다가 잃어버린 임자에게 주려고 임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앉아있던 식탁에는 세 장과 음식 접시만 놓여 있을 뿐이고 두 사람 모두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기호는 상호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조금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호가 이 집 안에서 순자를 구하면 3층 및 그 지하실로 도망하여 저쪽 동네 창고 집으로 빠져나올 약속이므로 자기는 바깥 한 길로 돌아 그 창고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계책이었습니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요릿집 놈들과 손님들은 웬일일까? 웬일일까? 하고 이상해하면서 세 장을 가운데다 놓고 짐작으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